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글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마스크가 해제됐는데 잘못 벗으면 또 벌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해제가 아니고 뭐 병원이나 학교나 뭐 일반 공공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여기서 벗으면 10만 원 벌금 냅니다. 조심하시고요. 어제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라는 단체에서 어린이집 교사, 학교 선생님, 지하철과 열차 승무원께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마스크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음은 경험과 현실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 착용률 세계 최고이지만 인구당 코로나 감염률이 세계 최고이고 서구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를 벗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이 주 재료로 환경 호르몬으로 착용할 뿐 아니라 장기 착용 시 건강을 해치고 마스크 겉면에 다량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오히려 코로나를 더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강제를 하고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천식 환자, 신부전증 환자도 벗지 못하고 갓난 아기까지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사람들이 합리와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당국의 명의에 따라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한민국이 강제와 통제가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자고 승객이며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SNS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단 속으로 자신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켜야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상식과 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중국의 홍위병처럼 맹목적으로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면서 여러분과 다름없는 국민을 해치게 됩니다. 무려 4년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장기 착용은 심폐질환의 악화, 불안, 우울, 강박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 의사회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여 마스크 의무화 초기부터 강력히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착용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학교 선생님, 지하철과 열차 승무원 여러분, 마스크가 백해 무익함은 너무나 자명해서 마스크 강제의 부당함 또한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마스크에 벗어야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벗어야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벗어야 마스크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최근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동부 내륙의 폴란드와 러시아 중간 지대에 위치한 벨라루스는 백러시아 또는 유럽의 북한이라고도 하는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가 약 2조 원의 뇌물을 주는 조건으로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마스크 강제, 백신 강제 접종시키는 통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니까 처음 제안한 것보다 10배는 더 줄 수 있다고 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 말을 잘 따라야 이 코로나 사태에서 풀려난다고 믿는데 이것은 사기꾼에게 돈을 뜯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바치면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심리입니다. 코로나 통제를 경제 원조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그러나 한국도 지원금을 받고 그 하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재양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양도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마스크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로 마스크는 노예를 상징합니다. 개인의 권리, 자유, 인간성을 말살하고 불종, 강제적 계약, 종속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는 감옥과 고문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관타나모 감옥에 가보면 수감된 죄수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스크는 집단주의를 상징합니다. 개인의 이름과 개성과 독립성을 말살합니다. 네 번째는 마스크는 입에 물리는 정가를 상징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사소통을 차단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스크는 훈련을 상징합니다. 인간을 훈련받는 개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스크는 응급 상황이나 공포를 상징합니다. 박테리아 감염을 막는 의료진이나 도둑, 강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하면 노예화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 하에서 노예들은 강제로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타인의 소유로 통제받고 소리 내지 말라는 상징입니다. 노예들이 말을 하는 것을 막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마스크를 노예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는 예방이 아니라 통제 사회 시스템입니다. 마스크는 수세기 동안 침묵과 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이 나라 사회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의 발표 내용과 벨라루스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의 기자회견 폭로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조선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옛날처럼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북소천처럼 김일성 교회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금지하며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시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잘못 누리는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